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석진이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에서 정일품 도제조로 있었는데 얼마 전 궁을 나와 읍내에 큰 의료원을 열었죠. 대감, 궁 안에 있으면 편할 것을 뭐 한다고 나와서 이리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부인, 높으신 분들의 목숨만 목숨이랍디까. 일반 백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소. 내 큰 뜻이 있어 그리 결정을 한 것이니 너무 구박하지 마시구려. 대감이 그리 결정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뭐라 하겠습니까? 허나 고생할 것이 뻔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미 각오하고 있는 일이니 나의 뜻을 따라주시오. 거참, 세상 고귀한 척은 혼자 다 하십니다, 대감. 정의원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드는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죠. 게다가 백성에게 아낌없는 선행을 베푼다는 정의원의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임금께서 특별히 정의원의 의료원을 조정의 지원을 받는 의료원으로 특별 지정해 관리를 하게 하였답니다. 그 후로 전국 팔도에서 병자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날이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요. 간병할 의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밥 지을 사람도 부족합니다요. 저리 아픈 환자들을 어찌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더냐. 사람을 더 구해서라도 받도록 하거라. 웃돈을 준다고 해도 의수를 하는 의원이나 의녀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요. 남은 환자들은 해민소로 보내시지요. 알겠으니 지금 있는 병자들에게 집중하시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영의정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걸려 앓아 눕는 일이 있었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해보아도 차도가 없었죠. 이에 안달난 영의정이 궁에서 친분이 있었던 정의원을 불러 진맥을 잡게 하였답니다. 이보시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게. 갑자기 왜 저렇게 시름시름 앓는 것인지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네. 대감 진정하시지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지요. 그래, 알겠네. 부탁하네, 정의원. 곧장 진맥을 잡은 정의원이 눈을 감고 맥을 느끼는가 싶더니 갸우뚱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뭔가 익숙한데 이 맥은 아리송하구만. 한동안 이리저리 진찰을 하던 정의원이 영의정을 불러 소견을 말했답니다. 그래, 원인은 알아냈는가? 맥을 짚어보니 아무래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듯 싶사옵니다. 먹지 못할 것이라니. 뭔 말인가?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듯 하옵니다. 식중독이라니. 우리 집안 사람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거늘 어찌 이리 아들에게서만 중독 증세가 있단 말인가? 아드님께서는 소민의 기질이 있으신지라 아마도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독으로 작용할 수 있사옵니다. 다 체질 탓이지요. 아니, 일이 간단한 것을 다른 의원들은 그 원인을 대체 왜 찾지 못한 것인겐가? 맥이 너무 혼란스러워 정확하게 병증을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이옵니다. 또한 영의정 날이 앞에서 오진을 했다. 물꼬를 치를까 말을 아낀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기력이 약해져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처방해 드리는 탕약을 사흘간 달여 드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래? 역시 정의원일세. 실력 하나는 알아줘야 해. 하마터면 그냥 생으로 귀한 자식 저 세상으로 보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대감. 궁에 있을 때 영의정 나리의 보살핌 덕분에 일이 무탈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일 아닌가. 어쨌든 고맙네, 정의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시게 언제든지. 영의정의 말에 정의원이 잘 됐다는 듯 말했답니다. 영의정 나리, 그럼 지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쇠뿔도 본 김에 뺀다고 어서 말씀해 보시게. 요즘 저희 의료원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드는 병자들로 일손이 부족해 그러는데 인력을 좀 지원해 주심이 어떠하실는지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녀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정의원이 큰일을 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뭐 어려운 일도 아닐세 그려. 당장에 처리해 주겠네. 그러더니 머슴 하나를 불렀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다부진 것이 일 잘하게 생긴 녀석 하나가 냉큼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어라. 그래, 돌쇠야. 빨리 가서 옷가지를 정리해 정의원을 따라 나서거라. 오늘부터 정의원 집에 가서 일당백으로 일해야 할 것이야.
여기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게으름 피운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날에는 당장에 불러 멍석마리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알겠구먼요. 대감마님. 그러더니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냉큼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원, 저 녀석이면 많은 도움이 될 걸세. 내가 병조판서 집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온 녀석인데 물건 중에 물건이라네. 쓸 만큼 쓰고 돌려주시면 되네. 감사합니다. 영의정 나리. 그렇게 정의원 집에서 일하게 된 돌쇠는 몸을 아끼지 않고 집안일이면 집안일, 간병이면 간병, 닥치는 모든 일을 훌륭히 해냈는데 이를 지켜보던 정의원이 그를 매우 흡족해 했답니다. 10사람 부럽지 않구나 돌쇠야. 너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술술 진행되니 말이다. 일이 힘들지는 않느냐? 힘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요?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런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먼요. 녀석 듬직하구나. 필요한 것이 있거들랑 어려워 말고 말하거라.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알아서 꺼내 먹고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은 나에게 보고 할 필요 없이 네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먼요. 나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구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돌쇠가 다급히 정의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어허,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나리, 큰일 났습니다요. 안방마님이 안방마님이 뭐 어쨌다는 것이냐? 안방마님이 갑자기 쓰러졌구먼요. 뭐라? 부인이 쓰러졌다는 말에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가니 아내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갑자기 왜 이러시오? 내 말 들리시오? 이에 서둘러 진맥을 잡은 정의원이 잠시 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몇 번 더 진맥을 확인하고선 의아한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답니다. 이거 이상하구나. 영의정 대감 아들의 맥과 비슷한 것이 같은 증세인 것 같은데. 이를 본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답니다. 의원 나리, 무슨 병증인데 마님께서 이러십니까요? 아이고, 큰일이구먼요. 이놈아,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거라. 정신 산만해서 오히려 내가 병나겠구나. 알겠구먼요. 걱정되니까 그러지요. 그냥 식중독이니라. 도대체 음식을 어찌 관리하길래 이런 것이더냐. 이것들을 그냥. 아이고, 나리, 괜한데 힘쓰지 마셔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바쁘신데 어서 가보셔요. 그러겠느냐, 돌쇠야. 내가 곧 탕약을 지어 보낼 테니 마님께 시간 맞춰 먹이도록 하거라. 걱정 마셔요, 나리. 제가 잘 모시겠구먼요. 그래, 부탁하마. 아직도 저리 병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구나. 내 너만 믿느니라. 어서 가보셔요, 나리.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요. 역시 든든하구나, 돌쇠 이놈. 그럼 부탁하마. 네, 나리. 잠시 뒤 부엌으로 향한 돌쇠가 주방 식모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아니, 아줌니는 대체 음식을 어찌 만들길래 마님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서니 저리 끙끙 앓게 만드는 것인감요? 어찌 만들긴 어찌 만들어. 돌쇠니 놈도 같은 밥을 먹었는디. 일이 멀쩡하자녀? 나는 잘못 없구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디. 참말로 억울하구먼. 하긴 나도 같이 먹었지. 근데 마님만 저리 아프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먼. 알겠으니까 너무 신경 쓰들 말어요. 안 쓰고 있었는디 돌쇠 니놈 때문에 찝찝한 게 거시기 하구먼. 그래요? 미안해요. 괜히 한번 역정을 내봤구먼요. 별 싱거운 놈 다 보겠네 그려? 그날 밤 돌쇠가 탕약을 드리려 안방문을 여는 순간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던 안방마님이 윗옷을 훌러덩 벗어 제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깜짝이야. 마님, 몸이 차가워지면 배앓이가 낫지 않습니다요.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요? 어서 누우십시오. 쇳내가 마님 간병 잘하겠다고 나리와 약속했는디 이러시면 제가 경을 칩니다요. 하지만 마님은 정신줄을 놓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왜 이제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나리를 기다리다 지쳐 잠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겝니까? 나보다 병자들이 그리도 중요하신 겝니까? 도대체 나는 나리께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무 외롭사옵니다. 너무 외롭사옵니다. 마님, 어째 이러신데요? 돌쇠구먼요. 정신 차리셔요, 마님. 얼마나 아프시길래 헛것까지 보이신단 말입니까요? 한참을 어루고 달래 겨우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보아도 이내 허공에 손을 휘휘 저으며 이불을 걷어차고 나리를 찾아 발버둥을 치니 돌쇠의 등에선 식은땀만 연신 줄줄 흘러내릴 뿐이었답니다. 마님, 자꾸 이러시면 지가 나리께 혼나는구먼요. 그런께 말 좀 들으셔요. 좀 진정 좀 해보셔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마님이 돌쇠의 목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서는 냉큼 올라타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가만 계시지 말고 어서 안아주시어요. 마님,
저는 돌쇠구먼요. 이러지 마셔요. 정신 차리셔요. 안 되는 구먼요. 으악. 그렇게 돌쇠와 마님은 엉겁결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밤새 마님의 욕구는 끝이 없었으니 돌쇠는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안방을 벗어날 수 있었죠. 아니, 아픈 사람 맞는 것이요? 뭐 이리 힘이 넘쳐나신데 코피 터지는 줄 알았구먼. 다리는 또 왜 이리 후달거리는 것이요? 다음 날 돌쇠는 아무 일 없는 듯 탕약을 챙겨 다시 안방을 찾았답니다. 빼꼼히 방문을 열어보니 곤히 마님이 자고 있었는데 어젯밤 마님의 잔상이 순간 떠올라 돌쇠의 아랫도리가 금세 묵직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이놈이 왜 이런랴? 큰일 날 놈이구먼. 은큼도 하지 마려. 그때였답니다. 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기지개를 활짝 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개운한 아침이구나.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간 것 같은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어. 돌쇠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님은 있는 대로 몸을 베베 꼬우며 기재개를 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순간 돌쇠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내 표정을 고쳐 잡더니 새침한 듯 말했답니다. 아니 돌쇠 아니더냐. 내 녀석이 이곳엔 웬일이더냐? 마님, 괜찮은 것인감요? 어제까지만여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디. 내가 그랬단 말이더냐? 하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몸이 상쾌하구나. 마님의 반응에 돌쇠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 다행이구먼 다행이야. 마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시는감요. 나리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요. 그러면 뭐 하겠느냐? 지금 내 곁에 없으시니 포기한 지 오래니라. 그건 그렇고 밤새 날 간병한 것이더냐? 네, 마님. 밤새 제가 땀도 닦아드리고 약도 먹여드리고 다 해드렸구먼요. 그랬구나. 고맙구나 돌쇠야. 모든 걸 해주어. 아닙니다요, 마님. 어서 가서 나리께 알려야겠구먼요. 걱정하고 계실 텐데. 아니다 돌쇠야.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 오늘까지 안정을 취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구나.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단다. 그럼 하루 더 치료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여기 탕약 가지고 왔으니 어서 드셔요. 여기 놔두고 가거라. 그런데 오늘 밤에도 간병을 해주는 것이더냐?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달라는 나리의 분부가 있으셨구먼요. 저녁에 다시 탕약 가지고 오겠습니다요. 쉬고 계셔요. 그래, 그럼 그때 다시 오거라. 알겠구먼요. 그날 밤 돌쇠는 탕약을 다려 다시 안방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마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갑자기 또 왜 이러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말 좀 해보셔요. 날이 너무 아프옵니다. 안아주시어요. 마님, 정신 차리셔요. 아침엔 멀쩡하시더니 갑자기 또 왜 이러신데요? 돌쇠가 어떻게든 마님을 진정시키려 하였지만 그럴수록 더욱 발버둥치며 돌쇠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마님, 무슨 병증이 이리도 야릇하고 거시기 한 감이 참말로. 마님의 끈질긴 질척거림에 결국 돌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제와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아침이 되면 마님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해졌다 밤만 되면 병증이 또 도졌으니 돌쇠는 밤이면 밤마다 마님을 간병하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아니, 이놈의 병증은 왜 매번 밤에만 도지는 것이요? 참으로 신기하구먼 그래. 그건 그렇고 밤마다 이렇게 간병하다가는 내 몸이 성하질 않겠구먼 그래. 그러던 어느 하루였답니다. 돌쇠가 탕약을 가지러 부엌에 가게 되었는데 부엌문을 열자 웬 복면을 쓴 사람이 쏜살같이 뛰쳐나와 돌쇠를 밀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녀석이 나를 밀치는 것이요? 이놈, 사람 잘못 건드렸구먼. 곧장 쫓아나선 돌쇠와 복면도둑의 추격전은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두 사람이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대낮부터 도둑질이요.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게요. 도둑질 한 거 없어. 그리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모른 척하고 물러나시오.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소. 쇠뿔도 맨손으로 뽑는단디 누가 누구를 해친다는 것이요? 이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요 무엇이요? 너야말로 살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리로 오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정의원을 얼마나 알고 있어? 복면도둑의 뜬금없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진 돌쇠가 말했답니다.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래. 이 조선에서 정의원을 모르는 백성이 어디 있단가 물어볼 걸 물어야지. 참 싫었구먼. 더 이상 시간 끌 생각하덜 말고 들어와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오. 정의원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뭔 말을 하는 것이대? 참말로 못 쓰겠구먼. 모함할 사람이 따로 있지. 누구를 감히 모함하는 건가? 정의원이 왜 저리 병자들에 집착하시는지 아시오? 알면 까무러 치실게요. 당신도 백성들도 세상 모든 이가 속고 있단 말이오.
더 이상 들을 거 없고 어서 이리 오더라고. 이윽고 돌쇠가 복면도둑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그 순간 희뿌옇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돌쇠의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내 몸이 왜 이런 것이요? 이 사람아, 정의원을 잘 살펴보시게. 세상에 절대선이란 없는 것일세. 매캐한 연기 속에 흐릿흐릿 겹쳐 보이던 복면도둑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돌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가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이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은 둘째치고 여전히 뇌리를 맴도는 복면도둑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답니다. 그렇게 곧장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서둘러 마님의 탕약을 다려 안방을 찾았는데 오늘따라 마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돌쇠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오늘은 괜찮은 건감요? 멀쩡해 보이시는데. 이 녀석 도대체 왜 이리 늦은 것이더냐? 한참을 기다렸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답니다. 이에 당황한 돌쇠가 무릎을 꿇고 말했죠. 죄송하구먼요. 제때 탕약을 올렸어야 하는데 많이 아프셨는감요? 이놈아 어디 갔던 게냐? 날 두고 혼자 어디 가버린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아느냐? 아이고 마님, 잘못했구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구먼요. 울지 마셔요. 쇳내 여기 있지 않습니까요? 제발 울지 마셔요. 한 번만 더 일이 늦으면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것이다. 어서 이리 와서 대침을 놓거라 어서. 그러더니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치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오늘은 정신이 멀쩡하신데도 어찌 이러신데요? 돌쇠 이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더냐? 진짜 모르는 것이더냐? 병은 진작에 다 나았느니라. 첫날 너와 밤새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이미 다 나았느니라. 정말 은큼한 녀석이구나. 마님, 저는 정말 몰랐구먼요. 이제 알았으니 치료에 집중하거라. 아이고 마님, 의원나리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요. 지금처럼 치료에 집중하지 않으면 돌쇠 네 녀석이 지금까지 나에게 한 짓을 나리께 몽땅 말해버릴 것이니라. 그래도 되겠느냐? 마님, 왜 이러신데요? 쇳내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말고 치료하거라. 알겠으니까 마님도 지금까지 저와 있었던 일은 발설하시면 안 되는구먼요. 알겠느니라. 어서 다시 시작하거라. 여기저기 마구 대침을 놓아보거라. 각오하셔요 마님.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격렬한 치료를 하며 둘만의 비밀을 키워갔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잠이 깬 돌쇠는 마님과의 일은 둘째치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마음속이 계속 찝찝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말이여, 정의원을 잘 살펴보라는 말이 뭔 말이대? 도대체 그 복면도둑은 누구고?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구먼. 뭔 말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마음속에 맴도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돌쇠는 곤히 자는 마님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달빛과 짙게 깔린 안개 때문인지 뒷마당에는 스산한 공기로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이 나 지금 떨고 있냐?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조심조심 걸어 내당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답니다. 어디선가 수상한 발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정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평상시 여유로운 정의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의원날이구먼. 이 새벽에 어디를 이리도 급히 가시는 거요? 호기심이 생긴 돌쇠는 정의원을 몰래 뒤쫓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뒤쫓았을까? 정의원이 멈춰선 곳은 의료원 뒷산의 낡은 폐가였답니다. 오래전 관군에 의해 폐쇄된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죠. 뭔가 분위기가 스산한 것이 살떨리는구먼. 여기는 뭐 한다고 새벽부터 오신 거요? 돌쇠의 존재는 알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이나 주위를 살피던 정의원이 마침내 문을 열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돌쇠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다 이내에 결심한 듯 폐가 처마 밑으로 몰래 숨어들었답니다. 나라에서 출입을 금한 곳에 몸 볼 일이 있으시다고 이리 남몰래 이곳을 찾으신 건지 알아야겠구먼.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던 돌쇠가 이윽고 창문 틈으로 조용히 폐가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 순간 그만 깜짝 놀라 까무러치고 말았죠. 뭐시여? 이것들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찌은 돌쇠의 소란에 정의원이 뛰쳐나왔는데 평상시 볼 수 없었던 매서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피며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소리였지? 분명 여기에서 소리가 났는데. 누구냐? 숨어있지 말고 냉큼 나오거라 어서. 그때였답니다. 숲풀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와 정의원을 잠시 쳐다보더니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의 고양이 녀석이 다음에 보이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 운 좋은 줄 알거라. 고양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하던 정의원이 싸늘한 표정으로 다시 폐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녀석 고맙구먼.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휴. 다행히 풀숲에 급히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한 돌쇠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폐가 창문으로 염탐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다시 보아도 그곳의 광경은 참혹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는데 사지가 묶인 병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 의원은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저 병자의 상태만 확인할 뿐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는 것이었답니다. 이 녀석도 아니군. 내가 원하던 결과물이 아니야. 다 폐기해야 될 것 같군. 아니 무슨 말이래? 결과물이라니. 폐기라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하였답니다. 그제서야 병자를 살피던 정의원은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와 눈에 띄지 않는 나무숲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몰래 숨어 정의원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던 돌쇠는 때맞춰 곧장 폐가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병자의 사지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보려 하였지만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말 좀 하시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짐승마냥 으르렁거리던 병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쇠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죠. 정말 이상하구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르렁거리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먼. 어쩔 수 없이 병자를 폐가 안에 놔두고 다시 돌아온 돌쇠는 자신이 목격한 괴이한 상황이 하루 종일 뇌리에 맴돌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결국 돌쇠는 이 의문의 실마리를 쫓기로 결심했죠. 도대체 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히 복면도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구먼. 그놈을 찾아서 다시 물어봐야겠어. 그날 오후 돌쇠는 복면도둑과 마지막으로 대치했던 그 골목을 무턱대고 찾아갔답니다. 이곳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쓰러진 곳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면 그 녀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구먼. 그냥 느낌이 그려. 그렇게 한동안 돌쇠는 자신의 육감에 따라 무작정 그 골목을 서성이며 그를 기다렸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늦은 오후가 되었죠. 그런데 문득 길 모퉁이 끝에서 한 사내가 돌쇠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고 있었는가? 누구신데 그러시는감요? 절 아시는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요. 그럼 이러면 알아보겠는가? 사내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얼굴에 둘렀는데 딱 복면 도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도둑놈 아니요? 어허, 이 사람 나는 도둑이 아니라니까. 하여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께 다음에 따집시다요. 그건 그렇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자세히 말씀 좀 해주셔요. 이제 뭔가 의문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를 알아낸 것인가? 사내의 말에 돌쇠가 자초지종을 말했답니다. 이에 사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군. 어제 그대가 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라니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괴물이라네. 괴물이라고쇼? 정확히 말해 누페포의 고기를 먹은 괴물이라네. 누페포라고쇼? 그렇네. 누페포는 바다 건너 저 섬나라의 요괴인데 그 요괴의 살을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고 더욱이 죽은 사람조차 살리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요? 병을 고치고 목숨을 다시 불러오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상하게도 누페포의 살을 먹은 자들은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본능만 남은 짐승처럼 변했다네. 스스로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사륙만 일삼게 되니 괴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폐가의 괴물은 조용히 잠만 자고 있었구먼요. 잘 생각해 보시게.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던 괴물들이 날이 밝아오자 조용해지지 않던가.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구먼요. 동이 트자 죽은 사람 마냥 조용해졌은께. 그 괴물들은 밤에만 다시 깨어나 인간을 사냥하는 것이 특징이라네. 사내의 말을 듣고 있던 돌쇠는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말인디 의원나리가 도대체 왜 병자들에게 요괴의 살을 먹이는 것인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병자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생체 실험을 한단 말입니까요? 어찌 산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요? 도대체 왜요? 바다 건너 저 외놈들은 오래전부터 경쟁자에게 몰래 누페포의 고기를 먹여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게지.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요?
만약에 정 의원이 누페포의 고기를 병자에게 먹여가면서까지 생체 실험을 하는 이유가 외놈들의 수법처럼 누군가를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어떻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누굴 말입니까요? 그거 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셔요. 사내가 답답해하는 돌쇠를 더 가까이 불러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잘 들으시게. 이 일은 자네와 나만의 1급 기밀일세.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쪼고 말씀 좀 해보셔요, 제발. 답답해 죽겠네, 거참. 1년 전 조년각에서 전하를 암살하려던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당연히 알고 있습죠. 저작거리에 소문이 쫙 퍼졌었지요. 감히 전하를 암살하려 하다니. 어떤 놈들이래요? 근데 그 사건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돼요? 사실 나는 전하의 명을 받고 비밀리에 암살 조직의 배후를 찾고 있는 장영위의 암행감찰사라네. 암행감찰사라고쇼? 뜻밖의 정체에 깜짝 놀란 돌쇠가 넙죽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쇳내가 무례를 저질렀구먼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살려주셔요. 아니네. 일어나시게. 이러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네. 내 얼굴에 감찰사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자네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거야 그렇죠. 제가 어찌 알았겠는감요.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하를 암살하려던 자들과 정 의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감요? 잘 들으시게. 지금 조선에는 임진왜란 이후 외놈의 밀정들이 조정 곳곳에 숨어들어 암암리의 조선의 기밀을 외놈들에게 고해바치고 있다네. 파악된 자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데 영의정, 병조판서를 위시한 고관대작은 물론 말단 관료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지. 철저히 외놈들의 수족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틈만 나면 조선의 국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는데 1년 전처럼 요인 암살까지 서슴지 않으며 언제고 외놈들이 다시 조선을 침탈할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천하의 역적들이 아닙니까요? 그 외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디. 그런 쪽발이한테 붙어서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답니까? 토착외구놈들이 따로 없습니다요. 그렇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는 일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지. 그런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정 의원일세. 정 의원이 외놈들의 끈아풀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요. 얼마나 정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디. 그것이 바로 외놈들이 가진 근성일세. 앞에서는 웃고 등 뒤에서는 칼을 꼽는 음흉한 근성. 그리고 말이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놀라지 마시게. 그게 뭔디 그렇게 쪼는감요? 얼마 전 외에 숨어든 세작이 정 의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왔는데 말이지. 그냥 쪼지 말고 한 번에 말씀 좀 하셔요. 감질만 납니다요. 정 의원은 말이지. 다른 밀정들과 달리 조선인이 아닌 외놈 그 자체라네. 외놈이라고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보에 의하면 그의 본명은 아베 기시노베로 주술사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군. 어릴 적 아비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외로 끌려간 조선 도공에게 길러졌는데 우리말과 우리글이 유창해 훗날 외놈 조정에서 그를 조선 포로로 위장해 몰래 조선으로 숨어들게 했다네.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내의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지. 정 의원이 외놈이라니. 그런데 정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요? 정 의원은 사실 조선에 있는 토착외구의 지령을 내리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수괴로 사실상 토착외구들 중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라네. 모든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실행된다고 할 수 있지. 악질 중에 악질이었구먼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으니라고. 하여간 내의원에 들어가 전하를 독살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정 의원은 갑자기 궁을 나와 의료원을 차리고 병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더군. 그렇게 병자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네. 감찰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돌쇠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이 생체 실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대요? 그게 말이지. 우리도 처음에는 병자들을 괴물로 만들어 궁을 습격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네. 그런데 병자들이 괴물로 변하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 전 영의정의 처소에 잠입했다. 정 의원과 영의정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네. 뭐라던가요? 이렇게 말하더군. 정 의원 아직 멀었는가? 본국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네. 영의정 날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그러니 병자들은 우리 의료원으로 모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을 압박해 그대의 의료원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실험체들은 그대의 의료원으로 가도록 말일세. 그렇지요. 독살 계획은 실패했으나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듯 싶으니 조선의 왕은 곧 우리의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네. 외놈들이 요괴의 살을 먹여 경쟁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을 빼앗듯 전하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손쉽게 권력을 잡고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까지 누페포의 살을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정확한 양을 파악하지 못한 듯하네. 그래서 생체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지. 이런 천하의 쳐 죽일 놈들. 그래서 괴물이 된 병자들은 통제가 되질 않으니 모두 죽인 것이로군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하던 짓이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요. 그럼 이제 어찌하시려는 것입니까요?
더 이상 조선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우선 누페포에 말린 고기를 찾아 생체 실험을 막아야 하네. 하지만 얼마 전 내가 영의정과 정의원의 집에 잠입해 찾아보았으나 어디에 숨겼는지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더군 그래. 아유, 그래서 부엌에 숨어 드신 거였구먼요. 전 도둑인 줄로만 알고 송구하구먼요. 자백제를 밥에 넣어 실토하게 만들려고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먹는 바람에 계획이 어긋났지 뭐겠나. 그 덕에 자네가 재미 좀 보지 않았는가? 하하하. 재미는 뭔 재민감요. 정의원이 알까 얼마나 걱정했는디. 근데 마님은 식중독이라고 했는디 어찌 된 건감요? 만약을 대비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약과 성분이 비슷한 약초로 자백제를 제조한 것이네. 계획이 탄로나면 안 되니 말일세. 대단하구먼요. 그러고 본게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감요. 도대체 언제부터 다 보고 계셨던 거래요? 글쎄,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네. 이게 나의 임무이니 어찌하겠는가. 나리만 알고 계셔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곤란하구먼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날 좀 도와주는 조건으로 마님과의 일은 입 다물겠네. 얄밉게 돌쇠를 놀리던 감찰사가 이내 진중한 표정으로 돌쇠에게 말했답니다. 지금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네. 벌써 생체 실험에 희생당한 백성들만 해도 707명에 달하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무고한 희생만 더욱 늘어날 걸세.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나? 당연히 막아야 하고 말고요. 말씀해 보셔요.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요? 요괴의 살을 찾아주시게. 정의원이 자네를 무한 신뢰하고 있으니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거야 쉽구먼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찾죠. 누페포의 고기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네.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니 바로 알아볼 걸세.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하를 암살하려 했던 토착 왜구들의 연판장이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일세. 그것만 있다면 민족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터 자네에게 부탁함세. 알겠습니다요. 제가 신분이 미천하고 못 배워 무식하지만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구먼요. 저런 나라 팔아먹는 놈들은 조선에서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요. 고맙구나. 내 돌쇠 너를 지근해서 감시하며 보호해 줄 테니 신변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알겠구먼요. 나리. 그렇게 기나긴 대화 끝에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돌쇠는 요괴의 살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집안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누페포의 살을 찾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이놈을 어디에다 숨긴 것이요? 정의원 이놈 하는 짓이 딱 외놈이구먼. 그렇게 한참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는데 안방마님이 돌쇠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답니다. 돌쇠 이 녀석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간 것이더냐 날 두고. 아이고 마님 뭔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오늘은 치료하러 오지 않는 것이더냐 또 아파오는데. 마님 이제 꾀병 그만 부려요. 그리고 오늘은 할 일이 많아 안 되는구먼요. 나리께 네가 한 짓을 말해버린데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님의 말에 순간 돌쇠가 꾀를 내어 말했답니다. 그럼 마님 안방에서 대침 놓을 때마다 불안해서 마음 놓고 치료가 힘들었구먼요. 오늘은 집안 사람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치료하고 싶구먼요. 그래? 치료를 해주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지. 오늘은 거기 가서 치료하자꾸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마님이 앞장섰는데 내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답니다. 한참을 걸어 숲 끝에 다다르자 작은 동굴이 하나 보였는데 마님의 발걸음이 더욱 경쾌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쇠야, 바로 이곳이란다. 독초를 법제하는 곳인데 나리와 나 말고는 아무도 이곳을 모르느니라. 마음 놓고 치료해도 괜찮으니 어서 들어가자꾸나. 네, 마님 어서 들어가셔요. 동굴 안으로 들어온 돌쇠와 마님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를 탐닉하며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따라 돌쇠의 대침이 불을 뿜으며 격정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었답니다. 돌쇠야, 오늘은 몸이 확실히 개운해지겠구나. 멈추지 말고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려무나. 알겠습니다요 마님. 쇳내 치료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질 자신이 없구먼요. 따끔한 있게 각오하셔요. 그렇게 돌쇠와 마님의 치료는 쉼없이 이어졌는데 동굴 밖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답니다. 얼마 후 격정적인 치료의 끝에 잠든 마님을 고이 눕히고 돌쇠가 중얼거렸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님을 이용했구먼요. 마님 죄송하구먼요. 조금 푹 주무시고 계셔요. 돌쇠는 마님이 잠이 깰세라 조용히 동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보았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그 깊이가 깊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진한 약초향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었죠. 안으로 갈수록 향이 더욱 짙어지니 뭔가 수상하구먼. 분명 여기 어딘가에 요괴의 살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게 얼마를 더 안으로 들어갔을까 약초가 꽉 들어차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돌쇠가 멈춰섰답니다. 그 순간 약초의 향과는 다른 역겨운 향이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죠.
분명히 약초의 향에 덮여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독특한 악취는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이 냄새인가 세상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역겨운 냄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약초의 향은 옅어지고 점점 짙어지는 그 역겨운 냄새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과연 요괴의 살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요놈. 외놈이나 외놈 귀신이나 역겨운 것은 매 한 가지구먼. 다 없애버려야 해요. 내가 너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말 것이구먼. 그렇게 요괴의 살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는 돌쇠의 눈에 분노의 화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다시는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요괴의 고기이건 외놈이건 보이는 대로 불태워버릴 것이니. 그 순간이었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돌쇠가 쓰러졌는데 정요원이 흩날리는 불꽃 속에서 매서운 눈빛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한 종놈이 오냐오냐 해주니 주인을 물어? 그리고 아내를 돌보라 했더니 니깐 놈이 내 여자를 건드려. 내 오늘 개가 주인을 물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느니라. 개되지만도 못한 천하디천한 조선 것들은 살려두면 안 되지. 동굴바닥에 쓰러진 돌쇠가 본색을 드러낸 정의원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힘겹게 말했답니다. 뒤통수 치는 걸 보니 외놈이 맞구먼. 그거 아는겨. 조선의 개와 돼지는 외놈만 보면 물고 뜯어 죽이는 거. 몰랐으면 어디 오늘 한번 당해보더라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줄 테니께. 그리고 마님은 너 같은 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구먼. 내가 오늘 널 죽이고 마님을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할 것이오. 이놈이 입은 아직 살아있구나. 언제까지 네 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마. 어차피 일이 되었으니 내 오늘 너에게 특별히 요괴의 살을 맛보게 해줄 것이야. 운이 좋으면 살 것이고 운이 나쁘면 괴물이 되어 나에게 죽임을 당하겠지. 이 쪽발이 녀석이 그냥 죽여라 어서. 그리 쉽게 보내긴 아깝지. 자, 이걸 먹거라 어서. 그냥 죽여라 이놈아. 나를 능욕하지 말고. 돌쇠의 동굴 속 처절한 외침은 비장함으로 메아리쳐 울렸답니다. 정의원은 요괴의 살을 잘라 돌쇠를 향해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점점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겨. 저런 놈들을 처단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괴물로 변해 죽다니 말이오. 돌쇠가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려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때였답니다. 바람을 가르는 칼소리가 휙 하고 나더니 간사한 웃음으로 돌쇠를 능욕하던 정의원이 턱하고 무릎을 꿇고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은가 돌쇠? 어째 이제 오십니까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요? 아니 그게 말일세. 자네의 뒤를 밟고 있었는데 하필 마님과 자네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계속 보기 민망하여 한눈 파는 사이 자네가 사라져버려. 나도 당황했네. 미안하이. 근데 나리는 관음증이 있으시옵니까? 매번 쇳내에 그 짓을 엿보게. 아니 무슨 말이 그런가? 관음증이라니. 내 임무의 일부라 어쩔 수 없는 것뿐일세. 하여간 요괴의 살을 찾았습니다요. 이것이구먼요. 잘했네. 그런데 연판장은 찾은 겐가? 그것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어쩔 수 없지. 괜찮네. 이거라도 찾았으니 반은 성공한 걸세. 일어설 수 있겠나? 자, 부축해 줄 테니 어서 일어나 보시게. 그 순간이었답니다. 정의원의 베인 옷 사이로 문신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리, 정의원의 등에 무언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돌쇠의 말에 조심스럽게 옷을 제끼고 정의원의 등을 살펴본 감찰사가 놀라 소리쳤답니다. 바로 이걸세. 외놈의 앞잡이들 명단일세. 정의원 자신의 등에 이것을 문신으로 새기고 있을 줄이야. 자네가 해냈네 해냈어. 쇳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요? 나리가 다 하신 거지요? 그렇게 요괴의 살과 토착 외구의 명단을 찾은 암행관찰사는 그 길로 궁에 들어가 감찰한 모든 내용을 보고하였으니 임금은 토착 외구 100여 명과 이에 부역한 자들을 모조리 참수할 것을 명하였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머리를 본국으로 송환하라 지시하였는데 바다 건너 외놈들은 그들을 다시 바다에 버리라 하였으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망망대해를 떠돌다 상어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토착 외구를 색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돌쇠는 면천과 함께 장용위에 들어가 왕을 호위하는 최측근 무사가 되었답니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혼자 남게 된 안방마님은 외놈에게 몸을 판 여인으로 낙인 찍혀 떠돌고 떠돌다 어느 외딴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돌쇠야, 나를 잊은 것이더냐. 어찌 이리 긴 밤 홀로 나를 외롭게 두는 것이더냐. 마님은 밤이면 밤마다 돌쇠에게 치료받던 추억으로 겨우 삶을 이어나갔답니다. 1년 후 추억은 이제 희미해지고 배고픈 삶에 지쳐있던 마님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기 힘들었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였답니다. 돌쇠야,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구나. 이제 나는 떠나려 하니 저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였답니다.
마님, 대침 한 방 놔드려야겠구먼요. 뭐 하신대요, 거기 서서. 바다로 몸을 던지려던 마님이 귀를 의심하고 멈칫했는데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돌쇠였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리로 오셔요. 쇳내가 왔구먼요. 마님 대침 놔주려고 왔음께 그만하고 이리로 오셔요. 뒤돌아보니 돌쇠가 분명했답니다. 돌쇠야, 왜 이제 온 것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 될 뻔하였구나. 아니, 그러게 왜 이리 전국을 떠돌아 다니셨대요. 저보다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이시더구먼요. 참말로 환장하는 줄 알았어라. 네가 나를 잊은 줄 알았다. 외놈에게 몸판년이라고. 뭔 말을 그렇게 한대요. 속인 외놈이 문제지. 마님이 뭔 잘못이래요. 이제 됐으니까 저와 함께 돌아가요. 이제 제가 마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돌쇠야, 사모하느니라. 마님, 저도 사모하는구먼요. 그렇게 돌쇠와 마님은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지극정성 마님을 치료한 머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